도토리 책방. 옛날 조선의 어느 고을에 소문난 인고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윤서방은 글을 잘 읽고 말투가 점잖아 고을 사람들에게 선비라 불렸습니다. 아내인 연화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고 마음씨가 고와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도맡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저 집은 참 복도 많지. 저리 서로 아끼니 집안이 평안할 수밖에.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화는 어느 날부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윤서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장터만 다녀와도 부인 오늘 고생 많았소 하며 웃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고 밤이면 책을 읽는다며 별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의 옷깃에는 낯선 향냄새가 배어 있었고 소매 끝에는 여인의 분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윤서방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오. 부인은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 다리오. 그 말에 연화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남편의 도포 안쪽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실로 수놓은 향낭이 들어 있었습니다. 향낭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달이 지면 버드나무 아래에서. 연화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검은 장옷을 걸치고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윤서방은 집을 나와 고을 끝 버드나무 숲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생 출신이라 소문났던 월량이었습니다. 월량은 윤서방을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부인 몰래 오셨습니까? 윤서방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지겹소. 집안 체면 때문에 데리고 사는 것뿐이오. 연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집, 밤새 바느질에 마련한 남편의 도포,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삼킨 눈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우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월량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저를 안방마님으로 앉히실 겁니까? 윤서방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 여자가 제 발로 나가게 만들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연화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연화는 전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약을 다리고 남편의 도포를 손질했습니다. 윤서방은 그런 연화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지만 연화는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방 집에 귀신이 나온다더라. 밤마다 안방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난다더라. 그 집 며느리가 밤마다 죽은 사람처럼 앉아있다더라. 소문은 장터를 지나 기방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월량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방은 월량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월량은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리, 정말 부인께서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윤서방은 고웃음을 쳤습니다. 그 여자는 겁도 많고 말도 없는 사람이오. 걱정할 것 없소. 그 순간 버드나무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연화였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그녀는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월량은 속으로 비명을 삼켰고 윤서방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부인, 여기는 어찌?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지겹다 하셨다지요. 윤서방은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오해요. 부인이 잘못 들은 것이오.
연화는 품에서 향낭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숨겨져 있던 편지들을 하나씩 땅에 던졌습니다. 월량이 보냈던 연서, 윤서방이 쓴 답장, 두 사람이 몰래 만나기로 한 날짜와 장소까지.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이 스스로 집을 나가도록 만들면 그 자리는 곧 그대의 것이 될 것이오. 월양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윤서방은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연화는 월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려 했소. 하지만 진짜로 썩은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었소. 월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연화가 손뼉을 2번 쳤습니다. 숲 뒤에서 고을 안악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터의 떡장수, 기방의 늙은 주모, 윤서방에서 일하던 몸종, 그리고 윤서방의 어머니까지 모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그제서야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화는 이미 모든 증거를 모아두고 윤서방이 직접 제 죄를 드러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망쳤구나. 너 같은 자식을 믿고 며느리에게 모진 세월을 맡겼다니. 윤서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부인,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연화는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버리려 했지만 저는 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윤서방의 추문은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선비라 불리던 그는 더 이상 글방에 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글보다 그의 거짓말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월양은 그 길로 기방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연화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집을 무너뜨리는 말에 기대지 마시오. 자기 자리는 빼앗아 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오. 그 후 연화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윤서방에게는 더 이상 안방도 사랑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바느질 솜씨로 작은 비단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버림받은 여자가 무슨 장사를 하겠어. 하지만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만든 저고리와 놀이개는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다 소문이 났고 머지않아 양반댁 교수들까지 연화의 비단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연화의 비단방은 고을에서 가장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반면 윤서방은 술에 기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집안의 보배를 몰라본 어리석은 자라네. 아내를 버리려다 제 복을 걷어찬 게지. 어느 겨울밤 윤서방은 연화의 비단방 앞을 지나다 불빛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연화는 손님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윤서방은 문 밖에서 한참 서성이다 돌아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속인 자는 언젠가 제 그림자에 속고 버린 자는 언젠가 제 손으로 복을 버린다. 그 후로 이 고을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부부의 정은 비단실 같아 한 번 얽히면 오래가지만 거짓으로 잡아당기면 반드시 끊어진다. 그리고 끊어진 비단실도 제 손으로 다시 엮은 사람은 이전보다 더 고운 무늬를 만들 수 있다. 도토리 책방 이야기 끝.